Food as medicines. 번역하자면 밥이 보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밥이 저희가 먹는 주식인 쌀밥을 의미하지는 않는 거 아시죠? 그리고요, 저섬유식이 low fiber 다이어트, 질병, 특히 대장암이나 뇌졸중 같은 질환을 일으킨다는 말도 흔하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대장암의 발생 원인으로 식이섬유를 평소 많이 먹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섬유질,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잘 먹으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하하! 실천하는 외과 의사 이용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식이섬유질, 즉 야채나 채소를 먹는 것이 정말 대장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시기로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이 암을 유발하는지도. 도대체 암을 위해서는 어떤 시기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외과 의사인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장 직장암은 동물성 지방질과 고기를 많이 먹는 미국이나 유럽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을 비롯해서 아시아인들은 이에 비해서 발생률이 낮았으나 식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서 예전에 비해서 대장 직장암의 발생률이 증가되어 있는 추세입니다.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는 경우에 대장 안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장내 미생물들이 불균형과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장 안의 내용물이 대장을 통과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음식물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 특히 이 중에서도 담즙산과 대장 내 미생물들이 함께 작용해서 암을 유발하기 쉬운 물질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발암 물질들이 장세포와 접촉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돼서 이는 대장암의 발생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화 과정을 좀 더 쉽게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먹는 음식의 대부분 위에서 위산과 위에 연동운동으로 잘게 나뉘어지고, 이것이 십이지장 소장을 거치면서 담즙, 췌장액 등의 여러 소액 등과 섞이고 대부분의 영양소가 여기 이 소장에서 흡수됩니다. 소장에서 흡수가 끝나면 소장과 대장을 갈라놓는 일리오시칼 밸브, 작은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를 통해서 대장으로 음식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역류가 되지 않게 말이죠. 이곳을 통과하는 변은 아직까지는 고용의 변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장에서 수분과 전해질들이 흡수되고 그 사이에 중금성 같은 물질들은 또 배출되기도 합니다. 대장에서 가장 특이한 사실은 바로 장내 미생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10의 3승에서 10의 10승 이상으로 증가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여기 대장에 있는 내용물을 보면 아직 다 분해가 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바로 섬유질, 식이섬유가 남아있는 거고요. 살고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장내 미생물이 식이섬유질을 소화하고 발효시키는데, 이때 나오는 대사산물이 바로 단제사슬 지방산이라는 물질입니다. 대표적인 단제사슬 지방산에는 뷰티리산, 아세트산, 프로피오닐산,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단제사슬 지방산들은 대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선 첫째로 대장 점막의 에너지원으로 흡수돼서 소화관과 전신에 있는 장기의 점막 상피 형성과 증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단제사슬 지방산이 부족하다면 대장벽을 유지할 수 없고 점막에 틈이 생겨서 세균들이나 독소가 몸속으로 침입해서 용이하게 되겠죠. 둘째, 장 상피 세포에서 점액질, 즉 뮤신 분비를 촉진시켜서 장 점막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뮤신은 분비가 촉진되면 장 연동 활동, 배변 작용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이 뮤신은 또 염증을 발생하는 인터로킨 6나 TNF-알파 등 염증을 유도하는 사이토카인을 억제시켜서 장에서 항염증 작용에 기여를 합니다. 만약에 이 장벽의 보호와 방어 기전을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면 장 상피 세포에 손상을 입히게 되고 결국 면역 반응에 변화를 주게 되는 겁니다. 셋째, 단제사슬 지방산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하고 담즙산의 재흡수를 억제해서 간에서 콜레스테롤로부터 부족분의 담즙산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저하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식이섬유질 식사를 하면 할수록 혈중 콜레스테롤 레벨이 조절된다는 겁니다. 넷째, 단제사슬 지방산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근육과 간의 인슐린 민감도를 좋게 합니다. 근데 오히려 지방세포 내에서는 인슐린 반응도를 떨어뜨리게 해서 지방을 에너지로 연소되게 하고 지방 흡수를 막는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야채, 빨주노초 파는 법은 더 좋겠죠. 이런 것을 다양하게 먹으면 먹을수록 장에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 즉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단사질 지방산을 합성하게 되고, 이 지방산은 장내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일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장 연동활동 촉진과 배설장애 개선입니다. 둘째, 항염작용 및 장벽 강화. 셋째,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넷째, 지방 축적 억제 및 에너지 대사 촉진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라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섬유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장내 유익균이 아무리 많아도 유익균이 먹이가 되는 섬유질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단사사질 지방산만을 따로 섭취할 수 있지 않나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 단사사질 지방산은 장내 미생물이 합성하는 지방으로 장내 미생물의 최종 대사산물이기 때문에 오직 섬유질과 같은 음식으로 섭취해야 됩니다. 죽음은 대장에서 시작된다는 유명하면서도 무시무시한 말이 있습니다.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장 기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경우, 이게 바로 대장에서 시작되는 여러 질환인 원인이 되고 심지어 대장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장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이유겠죠. 그래서 저는 제게 오시는 비만 환자, 만성 염증 환자, 암 환우분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고식이 섬유질의 식사를 생활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가 좀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하하! 실천하는 외과 의사 이홍창과 함께하면 우리 모두 좋아집니다. 위비양